우상호 현 의원. 마찬가지로 지금 디테일한 게 없기 때문에 신문지상에 나온 걸로 봤을 때 한 5개 정도가 얘기가 되는데요. 공공주택 16만 원 공급, 박영선 전 장관님보다는 한 반 정도예요. 그런데 이것도 굉장히 많은 수치입니다, 사실은. 그리고 얘기하면서 이제 역세권 주변 고밀도 개발, 공공재개발을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 여러 번 다뤘듯이 변창흠 선생이 얘기하는, 장관님이 말씀하는 그거의 연장선인 거죠. 그리고 이제 도시재생 2.0을 하겠다. 근데 여기서 또 되게 재밌어요. 낙후 지역의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그러니까 투기 수요에 대한 행정적 제재 방안을 마련하겠다. 뭐 투기 수요에 대해서는 뭐 나중에 세금을 환수하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서 좀 상충되는 게 우리가 도시재생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개발과 보전에서 좀 더 보전에 초점을 주는 거예요. 개발 아예 안 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도시재생하면서 거기가 개발도 안 하고 보존만 한다고는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개발도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여기서 또 낙후 지역을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는 게 이게 되게 사실은 언밸런스예요. 본인이 얘기하는 거는 박원순의 도시재생인데 디테일은 그 이명박의 뉴타운인 거예요. 제가 읽혔을 때는. 그럼 실행이 되면 이명박의 뉴타운이 되겠네요. 그렇게 될 가능성도 있죠. 근데 이게 또 표심을 자극할 수 있는 게 이명박 전 시장님 계실 때 한나라당이 석권했거든요. 서울을 완전 석권. 그때 보면은 한나라당뿐만 아니고 지금의 민주당 계열도 뉴타운 대찬성이었어요. 다 뉴타운 한다고 그랬어요, 사실은. 저는 그거의 재림 가능성이 이번 선거에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또 재밌는 게 35층 층고 제한을 유연하게 적용하겠다. 그 층고 제한을 풀어서 공공주택 기부 체납을 좀 확장을 해가지고 뭐 하겠다는 말씀인데 어떤 부분은 맞기도 하는데 서울은 사실은 그 랜드스케이프가 정말 멋진 도시예요. 왜냐면은 전 세계 어느 도시를 봐도 그 안에 국립공원이 있는 데는 없거든요. 우리 국립공원이 있잖아요. 북한산. 북한산 국립공원이 있고 또 그 외에도 산이 엄청 많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 관점에서 과연 이렇게 초고층의 도시를 한다고 만들었을 때 주거의 어떤 삶의 질 또는 공급이 떨어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서울이란 도시의 어떤 그 랜드스케이프를 훼손하지는 않느냐 그 관점도 있고요. 그리고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거는 아마 오세훈 시장님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강북에서 강남을 봤을 때 그 관악산이라든지 아니면 남한산성의 그 산 등선이 보였어요. 근데 지금 그거를 다 초고층 한 다음에 그 뷰가 보이냐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외국에서 보면은 개발을 어떻게 하냐면 강에서부터 바로 앞에는 고층 못 짓게 해요. 강에서부터는 약간 좀 저층, 중층, 고층으로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사실은요. 그 다음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 게? 나름 고민을 하셨어요. 그래서 1, 2, 3 서울 하우징 정책인데 그거는 청년층한테는 이제 10년간 10평대 공공임대주택, 그러니까 신혼부부하고 직장인에게는 20년간 20평대 공공전세주택, 장년층한테는 30년간 30평대 공공자가주택. 10년간 10평대, 20년간 20평대, 30년간 30평대. 이거 너무 공약을 위한 공약 같지 않습니까? 약간 촌스럽죠. 1, 2, 3. 아니 왜 50대는 30평이고 애들 데리고 있는 부부들은 20평이어야 되고 오히려 나이가 들면 그렇죠. 작아져야죠. 그래서 좀 작아지는 게 맞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은 소소하게 한번 좀 아마 이게 아마 본인의 공약이었던 1호 그 공공주택 16만하고 약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래도 좋은 것 같은데 박영선 장관과 마찬가지로 재정을 어떻게 투입할 것인가에 대한 명확한 게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 5번째는 이게 자꾸 오상호 의원한테 미안한데 좀 비난을 할 수밖에 없는데 여기 보면은 강변북로 위에 인공 부지를 만들어서 타운하우스를 건축해서 뭐 이게 또 브랜드도 만드셨어요 이번에 한강 마루 타운하우스 조성하고 철길 위에 인공 지반을 만들어서 복합 주거 단지를 건축하는 철길 마루 타운하우스를 조성한다 이건데 사실 이 비슷한 게 박근혜 정권 때도 있었잖아요. 그때도 이제 행복주택 한다고 우선 토지비가 안 들어야 되는 거니까 철길이나 이런 데 해가지고 고층 올린다는 얘기를 했었고 근데 그때도 그게 못했던 게 이게 시공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요 사실은요. 그러니까 이거 과연 여전히 실현 가능성 있느냐에 대한 것들. 두 번째는 거주민으로서 봤을 때 문제가 좀 있을 것 같다는 근데 제가 이해가 안 가는 게 저 기술적으로 가능한지 여쭤보려고요. 강변북로를 뚜껑을 덮어서 그 위에 집을 짓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기술적으로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기술적으로 가능한 게 비용이 엄청나게 든다니까요. 그러니까 가능은 한 건데 예. 그러면 차 지나가는 것도 거의 지하도로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다른 건데 이제 아마 그냥 냅두고 뚜껑 씌워가지고 올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 경우에는 배기와 이런 것도 어떻게 할 것이냐, 그리고 과연 몇 층까지 올릴 것이냐의 문제부터. 그럼 이거를 지하화한다고 할 때 그 비용은 또 누가 될 것인가? 좀 전에 얘기하신 서울의 경치가 예. 수상가옥에서 사는 느낌? 지금 한강 뷰 때문에 그 바로 뒤에 있는 아파트들이 비싸잖아요. 그럼요. 거기서 자기들의 조망권을 가리는 이게 등장한다고 해서 과연 가만히 있을까? 저는 불가능하다고 예. 봅니다. 예. 그러니까 주장에 놓은 거는 저는 이해는 가요. 왜냐면은 서울은 땅값이 비싸니까 그나마 땅값이 저렴한 뭐 철길이나 도로 위에다만 지면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우선 이해 당사자를 설득할 수 있느냐의 문제, 그 다음에 이제 시공비의 문제, 뭐 다양한 게 곁들여 있어가지고 이거를 할 수 있을까? 예, 분양가가 엄청나겠네요. 베스트는 저는 이제 1, 2, 3 서울 하우징 정책, 그나마 이제 다양한 수요에 대해서 세대에 맞춰서 뭔가를 고민을 하신 부분이 보여서 1, 2, 3 서울 하우징 정책에 그분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제일 나은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월스트라기보다는 좀 고민이 되는 게 네. 도시재생이 사실은 전 정책 방향은 맞다고 봐요. 맞다고 네. 보는데 박원순 시장님 시절의 도시재생 정책이 지나치게 이 개발과의 조화에 대해서 좀 못 미쳤어요. 네. 예, 그러니까 개발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예. 근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또 낙후 지역 재개발을 속도감 있게 추진한다고 또 굉장히 또 다른 뉘앙스로 들리기 때문에 도시재생 2.0이라는 건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근데 이거를 과거와 같이 할 것인가 아니면 정말 우상호 시그의 도시재생을 한번 좀 제대로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 우상호 후보님은 하여간 정식의 공약집을 내실 때 이 부분을 좀 명쾌하게 하셔야지 그렇죠. 예. 어느 때보다도 지금 유권자들이 이 주택 정책 예.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이번에 표심을 이제 결정할 텐데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예. 이렇게 뭉뚱그리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그렇죠. 이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의 또 다른 후보 예. 오세훈 전 시장의 공약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면은 그 재산세율 특례 적용 현재 6억에서 이제 상향 조정하겠다. 이것도 제 생각에 뭐 현실화 됐으니까 전 이건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이제 공시 가격 현실화에 따른 문제점 지적을 하면서 소득이 전무한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 전면 감면, 종부세, 지방세 전환 후 100% 공동과세 추진. 세 번째는 이제 스피드 공급 정책, 35층 층고 제한 이걸 아마 완화하자는 거겠죠. 그리고 2종 일반 지역 7층 높이 규제 제한을 좀 해소한다. 그래서 1, 2년 내 빠른 공급 환경을 조성하겠다. 그리고 한강변에 50층까지 짓게 규제를 완화하겠다. 예, 이분이 과거에 이제 한강 르네상스를 얘기하면서 네. 용적률 높이면서 그때 한번 또 가격 확 올렸거든요. 2009년에. 그러니까 과거 10년 전에 본인의 그거를 넘어서지 못한 것 같아요. 대단히 아쉽게도. 예. 10년 전이랑 큰 네. 달라진 게 없다. 아니, 그러니까 사실 뭐 도시와 관련 시장까지 한 그래도 재선했잖아요. 재선하고 네. 그만두셨고. 그리고 이제 거의 10년 후인데 그러면은 오세훈 2.0 아니 뭐 거의 오세훈 3.0을 보여줘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네네. 과거보다 훨씬 높은 비전을 제시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찾은 뉴스에서 나온 얘기들이 겨우 이거면은 좀 약간 좀 실망스럽지 않나 생각이 좀 들고요. 특히 재산세를 감면하는 거는 우리 뭐 보수든 진보든 보유세를 반대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재산세는 뭐 그게 종부세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건데 예. 재산세를 전면 감면한다라는 거는 이거는 조금 예. 근데 세금 이거를 본인이 구조에 할 대한 수가 있어요? 시장이? 제가 그 얘기를 하려고 아, 그랬는데 죄송합니다. 확실히 예. 이게 지금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고 예. 국토교통부나 또 특히 입법으로 해결할 일들이 많아요. 예. 또 시행령에 많이 위임돼 있거든요. 뭐 퍼센티지나라든지 고가주택이 어디부터 어디까지냐 예. 그런 것들 그 정부가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국무회의에 통과를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정부, 국회, 뭐 타부처 뭐 이렇게 그런 데서 할 일들이 많이 섞여 있습니다. 지금. 예. 예. 많지는 않은데 그래도 재산세율 같은 것들을 시장으로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렇게 언급한 거, 예, 그리고 그런 부분은 좋은 것 같고요. 예. 그 좀 안타까운 거는
여전히 한강에 대해서 집착하는 거, 여전히 한강에 대해서 예. 계속 한강에 50층짜리 아파트를 짓게 하자는 건데 도시 안에 강이 흐르고 도시 안에 국립공원이 있는 도시가 전 세계에 얼마나 되겠냐고요. 그죠? 그 강변이라는 게 굉장히 아름다운 건데 그 50층 한다고 했을 때 그 50층에 있는 사람들이 한강뷰를 다 사유하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그렇죠. 그렇다고 제가 거기 고층 개발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니나 이게 도시 설계적으로 좀 도시가 아름다운 도시는 좀 바꿔야 되는데 그게 과연 그 한강변에다가 길게 50층짜리 아파트를 연담화시키는 게 그게 우리의 미래의 모습이냐 그 얘기 거의 10년 전인데 그걸 또 들고 나온 것인가. 네. 홍콩처럼 만들겠다는 거예요. 근데 홍콩 같은 경우에 사실 바다잖아요. 그렇죠. 네, 바다잖아요. 네. 근데 이거는 강이고 양옆에서 보이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는 이제 바다 같은 경우에는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네, 한쪽 사이드가 없으니까. 근데 이 강은 다르거든요. 네. 도시재생은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돼야 될까요? 그러니까 도시재생 목적은 두 개예요.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지역 경제가 활성화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도 돈을 벌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야지 뭐 그 사람들이 계속 살든지 뭐 할 거 아니에요.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도 안 벌고 그 사람들 보고 아유 동네 멋있으니까 보존해서 알아서 살아요.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첫 번째는 그 사람들 호주머니에 10,000원이라도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창신동 도시재생 지역이 전국 최초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역 주민들이 약간 좀 분노하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니 몇백억 썼는데 왜 내 생활은 나아진 게 없어? 그거예요. 그러면 이제 명확하게 경제 활성화 전략이 명확하게 제시가 돼야 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무리 보존을 한다고 해도 공동 화장실 쓰고 있는 데 있거든요. 네. 예. 그거는 지금 21세기 서울에 있을 때 돈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주거복지의 강화인데 주거복지의 강화라는 거는 그 자기가 살고 있는 집과 지역이에요. 아까 빠리 얘기했듯이 단순히 그 집만 바꾸는 게 아니고 집과 지역 커뮤니티가 주거의 환경이 높아지는 겁니다. 그건 물리적인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사람들이 그 살 수 있는 어떤 그 금융 구조 같은 것들이 나와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살 때 내가 약간의 저렴한 비용으로 거기서 임대를 해서 장기간 살든지 아니면은 주택을 사서 장기간 살 수 있는 그 구조가 나와줘야죠. 네. 그러니까 경제 활성화하고 주거 환경 개선. 도시재생하면 보존에 방점이 붙는 건가요? 어떤? 아니 절대 그렇게 보시면 안 돼요. 근데 네. 일반인들은 보통 도시재생을 하면 과거에 있는 모습을 추억하기 좋게 아닙니다. 그렇게 많이 머리에 이렇게 이미지가 박혀 있어요. 그러니까 과거의 도시를 추억한다는 게 그 추억을 누가 하냐는 거죠. 추억의 주체가 누구냐. 그러니까 거기 안 사는 사람이 추억을 하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사실은 외지인인 거예요. 네. 그 사람들이 추억하기 위해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 그 고통을 감내하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요. 예, 그러니까 일부 추억의 장소가 있다고 하면은 일부 공간은 시가 사가지고 추억 공간으로 만들고 근데 주민들이 다수가 나 너무 살기 힘들어. 그때는 제 생각에 개발 들어가야 된다는 게 맞다고 봐요. 예.